비판을 받았던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법주사가 있는 보은은 관광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를 어린 초등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셋째, 넷째 쌍둥이를 낳은 부부가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괴산군의 출산 장려금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시작해 내년 개교를 앞뒀던 한 대안학교가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기존 전담팀도 해체하기로 해 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사찰이 있는 산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논란이 늘 있어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을 정도였죠. 법주사와 영국사를 비롯해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는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61년 만에 일제히 폐지됐습니다. 첫날 풍경을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야 했습니다. 최근엔 성인 기준 5천 원까지 올랐는데 이 돈 국립공원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원 입장료는 이미 16년 전 폐지됐지만 내부에 있는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따로 받아온 겁니다. 지난해에만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뒤 900m 정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법주사 가는 길, 왼쪽은 등산로라 굳이 사찰을 찾지 않아도 산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제 징수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산행하러 왔는데 그때 안 되고 갈 수도 있는데 절에 가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거꾸로 절에 가는 사람들은 안 받았잖아. 이거 증만 내놓으면. 앞으로는 안 내도 됩니다. 속리산 법주사와 천태산 영국사 등 조계종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일제히 폐지된 겁니다. 사찰 문화재 유지 보수 등을 위해 관람료를 징수한 지 무려 61년 만입니다. 할 일이 없어진 매표소는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불교 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찰들이 거뒀던 관람료는 연간 419억 원 정도. 문화재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따로 걷지 않아도 국가가 그만큼 보전해줍니다. 국보나 보물 등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소유한 경우 보전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난 수십 년 해묵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정말 역사적인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기회에 수학여행 1번지로 불렸던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료 부담 때문에 경북 상주 코스로 발길을 돌렸던 등산객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인 5천 원이니 여러 명이 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차를 저쪽 상주 화북 쪽에다 대고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속리산을 통해서 많이 이제 왕래를 할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화재 관람료. 다만 시도 지정 문화재를 가진 사찰은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보문사와 보리암 등 전국 5개 사찰 관람료는 유지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얼마 전 충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면허가 있어야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면허를 딸 수 없는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달려와 부딪힙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함께 탔는데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하더니 곧바로 달아납니다. 충격이 살짝 있어갖고 내리셔서 확인을 했더니 별다른 기스나 이런 것도 없어갖고 그냥 애들도 도망가고 해서 그냥 운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헬멧도 별다른 보호대도 없이 친구와 함께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16살 이상의 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도 필요하지만 별다른 인증도 없이 그냥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운전면허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부모님 걸로 뚫어서 타거나 그냥 저는 친구가 해줘가지고 타는 건데 이게 뚫리는 것도 있고 안 뚫리는 것도 있어서 회사마다 달라요. 청주 시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6곳. 운전면허 인증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취재 결과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 제품들이 면허 인증 없이도 빌려 탈 수 있었습니다. 면허 인증 절차 없이 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업체는 다음에 인증하기 이런 걸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증을 안 하시면은 속도를 좀 낮춰서 가능하게 방법은 좀 업체마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업체들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용자들의 무면허 운전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1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78건, 다음해는 96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52건으로 1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교육과 홍보와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빠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허술한 규제에 도로 위 무업자가 된 전동 킥보드.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선거 국민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박정희 시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로 시작된 청주시의회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를 위해 자신의 본회의장 등원을 강제로 막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1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자진 탈당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임 의원에 대한 설득 과정은 있었지만 감금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정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출산율을 잡기 위해 실효는 차치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대응은 일단 점점 파격적이 되고 있는데요. 괴산군이 올해 셋째 이상부터 출산 장려금을 5천만 원으로 크게 올렸는데 곧바로 셋째, 넷째 쌍둥이가 출생해 1억 원을 거머쥔 사례도 나왔습니다. 군수와 국회의원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할 정도로 이제는 출생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 출생아가 평균 한두 명이 전부인 괴산군 문광면. 한적한 이 농촌 마을에 모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명이 아닌 2명,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무려 셋째와 넷째. 군수가 직접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지역에서 너무 귀한 출생 소식입니다. 군수값, 차기 군수값. 쟤는 저기 차기 국회의원값. 17년 전 귀촌에 네 형제를 낳은 부부는 출산 장려금 1억 원도 받게 됐습니다. 한 명당 5천만 원씩, 쌍둥이라 억대 장려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저희의 소식을 또 듣고 서로 나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겠다. 이런 친구들도. 괴산군의 최초 출산 장려금은 지난 2005년 30만 원, 지난해 셋째 이상 2천만 원까지 올렸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 다시 5천만 원으로 통 크게 올리자마자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집에서 이제 나온 거 1호가. 이거 사람이 없으면 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격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자. 수당과 별도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2년 동안 기저귀값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등 육아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낳는 가정이 거의 드물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국가 유공자급 대우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왔다. 충북 출생아 수는 4년 전 10,000대가 무너진 뒤 2020년 8,060여 명, 지난해엔 7,400여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충북의 합계 출산율도 0.8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괴산군의 저출생 해법을 찾기 위한 정면 돌파가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원입니다. 수장이 바뀐 충북교육이 하나둘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5년 동안 추진되어 온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초를 목표로 준비했던 개교는 전격 연기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충북 3대 대안학교 중 하나로 추진된 단재고등학교. 학교가 들어설 옛 청주 가덕중학교 터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애초 예정된 개교 시기는 내년 3월, 그런데 돌연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인 단재고 설립은 동의하되 교육 과정과 운영 방향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애초 단재고 운영 방향은 국영수 등 필수 과목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생 자율 선택을 존중해 교육 과정을 짜는 대안교육의 근본 취지에 무게가 실렸는데 기초 학력을 강조하는 윤 교육감은 그래도 원하면 대학은 갈 수 있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최소의 수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수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각각의 이제 적성에 맞는 교과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줄 건데. 전임 교육감과 함께 교육 방향을 설계한 충북 대안교육연구회 등 단재고 설립 준비 전담팀은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안교육의 취지에도 안 맞는 논리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논의한 교육 과정을 뒤집었다며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전 교육감의 약속도 도민과 충북교육청의 약속입니다. 교육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의 차원에서도 이번 충북교육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충청북도 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전담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쌀도 아닌 보리만을 고집하며 50년 동안 보리 그림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친 작가, 바로 박영대 화백입니다. 보리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에 매료돼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문화있다에서 이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채 여물지 않은 초록빛의 풋보리.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모양새가 한지 위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한쪽으로 이삭이 쏠릴 만큼 강한 바람이지만 쉬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황금빛 들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싹 틔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유년 시절 보리밭 옆에서 보리의 경이로운 생명력에 주목한 작가가 이렇게 보리만 그려온 게 반색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꿋꿋하게 일어나는 그 강인한 인고의 정신이 있고,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은 추상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보리 같기도 아니기도 하지만 먹과 거친 붓의 움직임으로 보리의 성질을 담아냈습니다. 나아가 이삭 하나에 집중하기도 하고 태극무늬로 또는 물고기대로 보이게 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등 보리에 대한 작품 세계를 확장합니다. 보리를 그리되 보리밭 풍경에 국한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사실적인 보리를 좋아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해화적인 면에서는 보리가 워낙 작고 한두 점을 그리지 많이 그린다는 것은 이게 너무 지루하고 해화적이고 또 국제성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니까.
보리라는 소재를 고집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 작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를 넘어 일본과 영국 등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여든에 이른 원로 작가는 고향인 청주에서 50년 보리 세계를 총망라합니다. 70년대에 보리 풍경을 기반으로 시작한 작품에서 추상화까지 선생님의 그런 변화된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오셔서 보리 미학에 감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 시립미술관에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오는 7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우천과 강풍 등으로 오늘 예정됐던 지역별 어린이날 행사가 연기되거나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충주시는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오늘 탄금공원에서 계획했던 어린이날 큰 잔치를 오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청주시도 오늘 어린이날 행사장을 청주 야구장에서 청주체육관으로 바꿨고 진천과 증평군, 보은, 옥천군 등 오늘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대부분 시군도 야외였던 행사장을 실내로 급히 변경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선제적으로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 통제할 것을 각 시군에 주문했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영동군의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영동군은 자전거 경기가 진행되는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도 19호선 영동읍 양가동에서 괴목교차로까지 2km 구간을 통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도 국도 4호선 심천면 고당교에서 영동군민운동장까지 10km 구간에 1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동군에서 열립니다. 전국 규모의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이달부터 제천시에서 이어집니다. 제천에서는 지난 1일 개막한 제78회 전국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제천체육관에서 제36회 전국 리듬체조 대회가 개최됩니다. 또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풍명월 하키장에서 대학실험연맹 하키대회가 27일부터 이틀 동안 제천축구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배 전국 풋살 대회가 펼쳐집니다.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의 누적액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동군은 450명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 1억 300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원 기부자가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26명이나 됐습니다. 답례품은 영동 지역화폐와 일라이트 제품, 와인 등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폐교된 충주도심의 옛 남한강 초등학교가 평생학습관으로 활용됩니다. 충주시는 내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옛 남한강 초등학교 본관을 리모델링해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충주 호암지구 이전으로 폐교된 옛 남한강 초등학교는 현재 국원고가 임시교실로 활용하고 있지만 오는 8월 이후로는 활용반이 없어 도심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